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썸네일 보셨겠지만 지금 폴란드에 차세대 전차 사업하는데 우리 K2PL 흑표 전차 대량 도입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그냥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인데요. 이거 큰일 났네요. 관련 소식 알려드리고, 그리고 터키가 황당한 행보를,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터키 속내가 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S-400 도입을 감행했던 터키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와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친밀감 과시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러시아를 겨냥해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6일 폴란드 말보로크 공군기지에 터키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발트의 나토 에어폴리싱, 즉 공중 초계 임무를 위해 전개되었으며, 이는 2006년 이후에 무려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폴란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전개된 F-16은 터키 공군의 F-16C 4대와 C-130H 허큘리스 수송기 1대, 병력 80여 명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나토는 터키가 나토 에어폴리싱에 참여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에어폴리싱은 공군력이 취약한 발틱 상국과 폴란드를 러시아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나토의 연합 공중 초계 임무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번갈아가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의 전투기 전력을 전개시켜 발틱해 초계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입니다. 황당한 것은 그동안 터키가 나토에 취해왔던 입장인데요.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정을 과시하며 나토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S-400 미사일을 도입했고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터키는 나토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시리아와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또 러시아와 충돌하며 나토와 러시아 양쪽을 모두 들이받는 돈키호테식 외교를 보이고 있는데요.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지역 균형자 놀이를 하고 있는 에르도안의 외교,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균형자, 한 20년 전에 이 동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 한다고 했다가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비아냥을 완전히 받았던 일이 있었죠. 제가 뭐 고인을 모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균형자는 가장 센 자가 균형자를 하는 거죠. 약한 자는 균형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세지는 않죠. 그런데 에르도안 이 터키 대통령은 내가 술탄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가장 센 척을 하는 그런 국내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른바 국뽕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에어쇼장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그냥 같이 막 나눠 먹고 하면서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해서 그 길로 그냥 미국과 나토에 찍혀서 지금 제재받고 있는데, 발틱 삼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소련으로부터도 독립한 이 발틱 삼국은 독립하자마자 바로 그냥 서방 세계에 갖다 붙어버렸고, 그리고 나토에 가입했죠. 그런데 너무 작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공군력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토의 각 나라들이 이 나라들을 지켜주는 공중 초계 임무를 하러 원정을 가줍니다. 그걸 이제 에어폴리싱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페인 총리가 유로파이터 앞에서 이렇게 합동 공동 기자회견을 하다가 리투아니아 대통령하고, 근데 갑자기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오는 바람에 이제 스크램블 하러 그냥 경보 올려가지고 총리하고 대통령 밀어내고 그냥 유로파이터 출격한 거, 그게 바로 스페인이 에어폴리싱 하러 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하는데 터키는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2005년에 15년 전에 딱 한 번 했는데, 그리고는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지금 에어폴리싱 하러 폴란드에 F-16 4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아니 러시아와 그렇게 가까워가지고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더니, 또 하다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또 전투를 벌였어요. 또 리비아에서 러시아 용병들을 또 죽여버렸어요. 폭격해가지고.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러시아가 지원한 아르메니아하고 또 전쟁을 했네요. 대리전을 또 벌였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하고 또 막 전쟁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에어폴레싱 하러 나토 연합작전에 참가했다. 최근에 이제 터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특히 그리스하고 굉장히 지금 유전 때문에 세게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터키는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인데 터키만 이슬람이니까 나토에 이슬람이 웬 말이냐. 터키 쫓아내자.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지금 터키가 나토에서 쫓겨날 위기도 생기니까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F-16을 보냈는데 참 오락가락하는 이 터키 행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와 친하면서 또 이런 오락가락하는 이런 행보하면서 국내 정치에는 국뽕을 아주 일으키는 마치 또 동양에 또 어떤 나라 있죠. 이 서방 세계의 국가들하고 같이 괴를 하면서도 국뽕을 엄청 하면서 서방 세계 국가 모 국가하고 아주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국가 하나 있습니다. 자꾸 오버랩되네요.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800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 K2 전차의 수출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폴란드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산 전차 직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미국과 M1A2 전차 약 250여 대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 미 정부와 관련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폴란드 현지 뉴스 전문 사이트 가제타가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도 인용 보도된 이 소식은 폴란드 정부가 노후화된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차로 미국의 M1A2 SEP V3 버전 250여 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 예산은 110에서 190억 질로티, 미화 29에서 50억 달러 규모라는 내용입니다. 폴란드는 노후화된 전차 전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2002년 독일로부터 128대의 레오파드2 A4 전차를 중고로 구매했고 2013년에 역시 레오파드2 A4 버전과 A5 버전 중고 119대 추가로 도입해서 최근에는 이를 개량한 레오파드2 PL 모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프랑스, 독일이 주도하는 유로탱크 사업에 참가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고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화 버전인 K2PL 전차 800여 대 현지 기술 도입 생산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M1A2 전차 직도입 논의가 나온 것입니다. 폴란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 업체와 노조,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폴란드가 K2PL을 업고 대당 2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M1A2 전차를 직도입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와, 큰일 났네요. 이 군사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교적 서비스가 동반되었을 때 시너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폴란드에 외교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죠. 폴란드는 가장 필요한 게 미국의 안보 서비스입니다. 안보 공약.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폴란드 바로 동쪽이 러시아의 위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벨라루스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벨라루스 바로 통과해서 그냥 폴란드로 들이칠 수가 있죠. 그래서 폴란드는 과거 트럼프 시대에 미군 좀 들어오세요. 우리가 2조 원 방위비 분담금 낼게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 지어서 미군들 주둔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지 이름은 캠프 트럼프라고 할게요. 라고 할 정도로 미군이 들어오기를 너무나 희망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안보 서비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해줄 수 없어요. 근데 미국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유치를 바라는데 아니 지금 이 M1A2 이 전차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대체를 해야 되는 바로 폴란드의 T-72입니다. 이게 PT-91이라고 하는 건데 T-71을 폴란드가 자체 개조한 전차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지금 외형적으로 T-72하고 약간 달라 보인다고 해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T-72에 이렇게 반응장갑, 증가장갑 그냥 덕지덕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허접한 겁니다. 이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용도로 그 요량으로 우리 한국의 K2PL, 우리 K2 흑표전차를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현지화 생산, 개조, 개량해서 생산하겠다 해서
뭐 거의 협상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K2PL이라는 걸 또 개발해서 우리 지금 K2 흑표보다 폴란드는 이거보다 더 키워라. 우리가 더 크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기륜도 한 개 더 느리고 완전히 개량을 많이 해가지고 폴란드에서 생산하게끔 됐거든요. 폴란드가 아시다시피 이 동구권에서 가장 최초로 노조가 나라를 뒤엎었고 공산사회주의를 뒤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이오사 기억하시죠? 그래서 노조의 입김이 아주 센 나라가 폴란드인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폴란드의 그 노조들은 반기겠죠. 자기네들의 일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잠깐 스톱! 이렇게 해서 아니야. 라이센스 생산 다 필요 없고 그냥 미국에서 M1A2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 직도입이야. 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폴란드 언론과 미국 언론 동시에 나온 겁니다. 놀라운 일인데, 근데 가격이 정말 깜짝 놀랄 가격입니다. 최저 예상 가격은 대당 달러로 하면 1160만 달러, 최고는 2000만 달러. 라이센스도 아니고, 라이센스 생산하면 가격이 비싸죠. 직도입하면 쌉니다. 그런데 라이센스도 아니고 직도입하는 에이브람스를, 그것도 에이브람스 사실 우리 K2보다 구형이죠. 그걸 최고 2천만 달러, 200억 원이 넘게 도입한다는데, 이건 K2PL을 현지 생산하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훨씬 신형인 K2PL을 현지 생산하는 가격의 더블을 주고 지금 이걸 산다? 그만큼 폴란드의 외교적 입장이 미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 부디 폴란드 이 공산사회주의 국가 상태에서도 나라를 뒤집어버린 폴란드 노조, 제가 사실은 뭐 노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노조는 좀 응원하고 싶네요. 부디 힘내서 정부가 에이브람스 전차 직도입 하려면 확 엎어버리고 하려고 했던 K2PL 800대 라이센스 생산하는 거 그대로 밀어붙이는 강력한 노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